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40분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죠. 왠지 모르게 좀 긴장이 돼요. 오늘 금리 인상 소식 있었고요. 또 오늘 내일 해서 좀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G20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까요? 아니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듯 다른 결과를 내놓을까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예측을 해볼까 했는데 뭐 제가 한들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대응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주자인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시선인 것 같아요. 오늘 양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코스피가 좀 낙폭 키웠네요. 0.38% 약보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 전략에 집중하면서 오늘 짧은 시간 최대한 활용하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 네, 저도 모르게 이런 노래가 세팅돼 있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박민영의 SNS 애청자분들이시라면 이 마지막 거래일에 제가 요즘 몇 달간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늘 마지막 거래일에 11월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11월의 목표는 400만 원 회복이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좀 될까? 이런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 보시면 376만 원으로 400만 원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 15만 원만 더 올라줬어도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가 언제쯤 목표를 달성했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표 달성했던 7월 그 밝았던 그 순간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가보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겠죠.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 드디어 폭죽이 터집니다, 여러분. 원금 회복. 7월의 목표가 원금 회복이었는데 네, 7월 원금 회복 달성했던 그 순간. 그 이후로 저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원금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깝깝해요. 영상을 보니까 저는 한결 더 젊었던 느낌이에요. 물론 실제로 젊었죠. 몇 달 전이니까. 근데 그냥 얼굴이 그 사이에 좀 폭삭한 느낌도 살짝 들고 제가 얼마나 이 포트 운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께 절 좀 다시 젊어지게 해줄 투자 전략과 포트 전략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의 오늘의 무게가 좀 막중하실 것 같아요. 정대희 대표님, 강현균 부장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 대표님, 제 원금 회복 영상을 보고 코웃음을 탁 치셨어요. 저 다 들었습니다. 다시 500 만들어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저하고 강 부장님께서 금요일 날 출연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야구로 보면 이제 좀 선발 투수보다는 구원 투수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충분히 저는 조언을 드렸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그동안에 나온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추천드린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손절가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연하신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 아마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 대한항공, 최근에 또 한국전력에 이어서 강원랜드까지 연속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열심히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잠깐 코웃음을 친 거는요. 아까 그 영상이 나가면서 마음고생이 우리 앵커님께서 좀 심하시구나. 좀 얼굴이 좀 노화가 되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멘트를 딱 하셔서 제가 좀 웃었고요. 어쨌든 강 부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꼭 5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듣네요. 노화가 됐다고요. 속상하네요. 근데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 대표님의 종목 강원랜드 포트에서 현재 수익 중이죠. 6%. 두 번에 걸쳐 분할 매수했었고요. 한국전력 3주 샀었습니다. 3주 산 걸 이번 주에 굉장히 후회했었죠. 지난주에 3주 사고 어제 10% 넘는 수익 기록했다가 오늘 조금 밀리면서 7%대 수익입니다. 그렇죠. 제가
혹시 정 대표님께 나중에 역공을 드릴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수익 나고 그냥 제가 뭐 대표님이 이렇게 공격하시는 거 열심히 잘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강 부장님, 강 부장님께서 서울반도체 다나와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었던 것도 좀 주중에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서울반도체도 어떻게 해야 되나, 다나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예, 후트 의견을 좀 역시 주시죠. 제가 지난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반도체는 23,000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었었습니다. 또 역시 23,000원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밀린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오늘 또 금일 그리고 어제 계속 반등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번에 또 23,000원 고점 돌파 시도를 했을 때 그때 수급이 좀 부족해서 밀린다면 역시 익절한 후에 다시 저가에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나와 역시 21선 안착해서 올라왔을 때 그 매수가 위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밀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또 밀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뭐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나와는 정리하시고 서울반도체는 조금 더 들고 가신 후에 23,000원 정도 됐을 때 정리하시기보다는 그때 한번 상황을 보셔서 익절하신 후에 서울반도체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네. 뭐 지금 많은 전문가님들이나 컨설턴트가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은 건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익절한 후에 다시 저가에서 뭐 21,000원, 21,500원, 25,000원 이 정도 이렇게 분할 매수하셔서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또 역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도 앞으로 좋습니다. 깨알 어필을 또 해주셨어요. 정 대표님과 강원랜드 한국전력 전략 사실 정 대표님과 마주하고 세우기 위해서 어제까지 계속해서 저는 보류한 상황이었거든요. 정 대표님의 종목이니까 좀 전략을 주실까요? 한국전력부터요. 일단 강원랜드를 먼저 켜놨는데 그럼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한국전력을 갑자기 말씀하셔서 한국전력부터 차트를 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관 수급이 여전히 잘 들어오고 있고 또 한국전력을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 개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뭐 이 종목도 내수 관련 종목들이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캔들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차트가 조금 캔들 볼륨 차트라고 하는 건데 단순하게 캔들만 보면 캔들은 가격만 올라간 부분만 보여주는데 이 캔들 볼륨으로 보면 거래량이 같이 실려 들어온 느낌이 딱 보이시거든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지금 보시면 3일 동안에 강하게 단순하게 주가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대로 좀 유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8,000원짜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개념으로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또 이 종목 또한 방어주, 지수 방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G2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어 종목으로서는 좀 괜찮다. 그래서 더 좀 장기적으로 보자. 오히려 지금 추매를 좀 한 번 더 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추매요. 네, 강원랜드는요?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뭐 수익률로 보면 지금 가장 좋은 수익률로 나오고 있고 네. 수익금도 가장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차트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이 실려서 들어왔거든요. 그 전에 한번 보시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빠지려고 해도 다시 꼬리를 이렇게 길게 바운딩을 시켜주는 이유가 바로 이 기관 수급이죠. 기관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 여러 가지 악재, 정부 정책에 대한 악재라든가 뭐 자회사에 대한 악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미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미 목표가에 좀 도달이 됐고 제가 만약에 전략을 드린다고 하면 수익이잖아요. 네. 그럼 굳이 전략 매도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종목에 끌려갈 필요 없기 때문에 익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익절가가 오면 일부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아니면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홀딩해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내려올 때 또 사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익절가를 잡아야겠죠. 만약에 익절가를 잡는다고 하면 이 캔들을 제가 캔들 볼륨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캔들의 중심 가격이 한 31,400원 어제 기준이거든요.
31,400원에서 5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일부는 좀 파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전량 매도를 한다 하시면 지금 추세적으로 전량을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우상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다나와라든가 일진머티리얼처럼 이미 주가가 많이 즉 반영이 돼서 올라간 상태에서 역배열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추세가 상승인데 굳이 이 종목을 더군다나 수익인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도 불안해하고 손실이 나도 불안해하는데 수익이 났을 때는 끌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31,500원 정도 익절가를 좀 잡아놓고 저 자리가 깨지면 뭐 분할 매수든 아니 분할 매도든 아니면 전량 매도를 그때 가서 좀 고민해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둔 상황이고요. 지금 제 HTS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거 좀 조정하는 사이에 일단 두 분의 종목 얘기 들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열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을까요? 강 부장님, 대우건설, 그리고 정 대표님 모두 투어. 두 분 다 늘 예상을 깨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네요. 강 부장님, 건설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 태용건설도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 네, 대우건설. 뭐 지금 건설 시장이 많이 힘들고요.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서 제가 그 건설 시장을 태용건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 건설주들이 많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그 건설사분들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한번 건설 시장 쪽에 수급을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서 오늘 대우건설을 가져왔는데요. 네.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시장에서 그런 흐름이 좋아서 그렇게 추천드렸던 종목이면 대우건설은 이제 LNG 그 에카플라넨트 트레인 7호기에 대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와 그런 가스공사 계약을 수주 계약을 했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19년도에 되게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그 LNG 에틸렌 클럽에 교류하면서 실적이 많이 반영되고서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대우건설이 지금 LNG 그 쪽에 플랜트 클럽에 가입하게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기술력도 딸리고 그리고 뭐 그 뭐랄까 경험이 없었다는 판단에 의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대우건설이 지금 그쪽에 참여되었고 선정돼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승했던 것처럼 대우건설도 네. 2019년부터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왔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대우건설 보시면은 그저께 큰 수급이 붙어서 많이 상승했었고요. 어저께 조정이 들어간 구간입니다. 지금 매수 구간 되게 좋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4,850원 정도까지 지금 현재가부터 매수하신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계속 이어져서 뭐 단기간 내 제가 그동안 가져갔던 종목은 단기간 내에 수익을 많이 들었다고 보면 이 종목은 꾸준히 가져가시면 뭐 내년까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셔서 한 6,500원 고점이었던 6,500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돌파가 더 된다면 7,000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가져왔습니다. 4,930원인 대우건설, 지금보다 조금 아랫단 가격에서부터 꾸준하게 좀 긴 시각을 두고 모아가도 좋을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이지리아 LNG 에쿼터미널 뭐 6개 모두 시공업체로 참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7번째 또 참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는 종목이죠. 대우건설 어떤지 궁금해요. 정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뭐 건설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건설주들은 잘 제가 보질 않는데 그래도 지금 대우건설 하면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부터 계속 실적이 꾸준히 특히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 적자에서 2017년도에 흑자로 돌아섰고요. 또 2017년도에서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뭐 2분기 실적에 비해서 또 증가가 됐고요. 또 전년 실적에 비해서도 또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좀 일단 보고 있고요. 차트를 좀 통해서 보면 지금 실적 부분이 이 상반기, 그러니까 1, 2분기엔 좀 반영이 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뭐 지수 하락,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주가가 빠지지 쪽 비이상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실적과 상관없이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또 그런 수주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가 매수 자리로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자리가 좋다 이야기 주셨네요. 네, 건설주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조금 건설주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동안 건설주는 좀 보수적으로 포트내에는 넣어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건설주로 계속 노크를 해주고 계신 강 부장님 덕분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관심도가 확 올라가긴 합니다만, 네, 강 부장님 오늘도 강력하게 어필하시는 겁니까? 예,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태형건설도 좀 천천히 흘러가는 흐름이지만 저가를 높이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10,000원 초반 가격이었는데 등락폭이 있었긴 했지만 계속 상승해서 지금 오늘 현저가 1,600원, 7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고 대우건설은 그거보다도 더 큰 해외 쪽에서 많은 수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예를 들어서 바라본다면 앞으로 큰 자금으로 해서 점차 차근차근 모아가신다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곧장 갈게요. 모두 투어요. 정 대표님, 예약률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옵니다. 모두 투어 예약률 나아지고 있습니까? 좀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 있죠. 하지만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3분기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악재도 반복이 되면 호재가 된다. 즉 악재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이고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그러한 악재 해소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원래 여행사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즉 7월 달부터 9월 달이 성수기인데 일본의 자연재해 그리고 동남아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좀 부진했죠.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부분만 영업이익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비용 통제 부분이 좀 잘 됐다. 그리고 이 실적 감소 부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별도 기준으로 좀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매출 감소 부분만 영업이익에서 감소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비용 통제가 잘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영업이익이 지금 보시면 81억에서 25억으로 감소됐는데 저 부분의 대부분 이제 판관 비용이죠. 원래 여행사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여행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관 비용이 들어가는데 작년에 그런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악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좀 판관 일찍 좀 집행을 했다 3분기에. 그래서 그 비용이 약 한 39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판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성수기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겨울철에 일본의 따뜻한 온천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으로 예약률이 조금은 개선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영업이익이 약 51억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4분기가. 그러니까 3분기에 25억이었고 또 판관 비용 감소라든가 예약률 증가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지금 보시면 일단 수급부터 먼저 보시면 수급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차트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듬성듬성 터뜨려주면서 들어오는 거 있고 또 차트 또한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장이 좀 빠졌을 때, 그러니까 조정을 이렇게 짧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을 때 매수 상당히 좋죠. 보시면 상승했다가, 그죠? 그리고 보시면 전고점에서 딱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라든가 모멘텀 부분에서 전혀 밀릴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 대비해서는요? 하나투어보다는 그 예약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회복선이 좀 빠르고요. 또 시청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가격 부분에서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6만 원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보면 모두투어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모두투어가 좀 하나투어에 비해서 저가 마케팅, 그러니까 저가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모두투어가 저는 더 괜찮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모두투어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어요. 음악이 벌써 나올 시간이 됐군요. 참. 네, 일단은 두 분의 종목에 대한 결정. 강 부장님,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번에는 저의 건설주를 한번 밀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 대표님께서는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이제 정확히 냉정하게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투어 수급 기관이죠. 예, 기관이 사고 있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기관의 평균 단가가 추정치가 한 2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직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포트 변화, 그러니까 운용사에 따른 포트 변화가 있어서 물론 코스닥 종목이긴 하지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판단은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그동안에 수익률을 이걸 설득을 못 했거든요. 조금은 좀 점잖게 방송을 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저는 모두 투어를 좀 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두 분 참 저를 힘들게 하시는데 그래서 어찌 금요일이 참 기다려지면서 재미도 있어요. 한국전력 추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정할 거 빨리 좀 하고 할게요. 다나와 매도하겠습니다. 사실 애초에 매도할 생각을 갖고 들어왔어요. 오늘 한 번만 더 시세 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나와 일단 포트에서 전량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체결이 됐어요. 다나와 참 체결도 빨리 되죠. 17,700원에 매도하고요. 한국전력 오늘 하락을 기회 삼아서 추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몇 주 살까요? 아니 뭐 앵커님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한 20% 12주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9,700원에 두 번째 매수로 한국전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가 됐고요. 조금씩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일단은 정리를 했고 참을게요, 오늘. 두 분의 종목. 네. 모두 투어 그리고 대우건설은 제가 오늘은 포트에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님께서 주중에 작가님 통해서 연락도 주셨더라고요. 포트 전략 이렇게 해보자 이런 적극적인 의견도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강 부장님 왜 의견 안 주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금요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종목 어필을 해주시니까 전 방송하면서 너무 신이 나요. 두 분과 함께. 일단은 한국전력 추가 매수 이걸로 오늘 정 대표님 만족하시죠? 아니, 만족이 아니라요. 이제 좀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사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은 되시죠? 걱정은 살짝 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방어주라는 거를 많이 반영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빠질 수 있는데 만약에 네. 안 좋게 되면 올라갈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좀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부장님 서울반도체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시고요. 오늘 정도의 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지고인데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괜찮다고 보고요. 23,000원 항상 기억해 주셨다가 그때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상승하지 않는다면 정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잡는 거 잊지 마세요. 23,000원. 예. 서울반도체는 저희가 추천한 종목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저희 분들은 연대 책임이 있으십니다. 네. 여러분들. 네, 연대 책임을 갖고 한 식구다 생각하시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조금 서울반도체도 정리해서 포트 비중을 특정 종목군에 많이 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조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말 또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결정 내렸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